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알파 어디 갔어?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는 불가하신 건 아닙니까? 결국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법적 평가를 두고 법정에선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이상민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엄정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인 오모 씨가 운영해온 인터넷 매체 두 곳이 오늘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민간인 오모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오 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군경합동조사단이 정보사령부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멋대로 전쟁을 개시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까지 따져 물었고 특히 어떻게 민간인이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 대통령은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를 놓친 건 우리 방공망에도 구멍이 뚫린 거라며 국방부 역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검토 중인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의 신규 건설과 관련해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국내 증시 활성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침없던 코스피가 5,000포인트 문턱에서 13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관세 위협에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면서 곧 개장할 미국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낮 한때 4,935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못 올랐던 업종들의 수익률 키 맞추기 현상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정부 정책 기대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 증시와 환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해외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사서 3천만 원이 됐다면 22%인 38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만들고 이 계좌에서 올해 1분기 안에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하지만 망설이다가 6월 안에 팔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는 꼼수 투자자에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RIA 계좌에서 미국 주식 3천만 원을 팔아서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일반 주식 계좌에서 1,5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산 경우에도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출시될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도 확정했습니다. 투자금에는 최대 40%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은 따로 떼어내 9% 낮은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추웠던 오늘 이제 날이 저물며 추위는 더 맹렬해지고 있고 오늘 밤부터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 많이 춥죠? 네, 제가 2시간 전쯤부터 이곳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 만나봤는데요. 장갑을 끼고 털신을 신었는데도 손발이 꽁꽁 얼어서 아예 감각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입이 얼어서 지금 발음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퇴근길 시민들이 귀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기온은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목도리에 귀마개, 장갑까지 대부분 중무장을 한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시민들의 말 들어보시죠. 너무 추워서 도저히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일찍 스케줄 마무리하고 집에. 그리고 옷을 더 많이 껴입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안에 이제 뭐 2개 정도 입었으면은 한 3개 정도 더 입는다든지 약간. 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에 내려졌던 한파경보는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여주와 광주, 강원 영서 등으로 확대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은 영하 13도로 예보됐는데 강추위는 모레 목요일에 절정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파 대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태로 행안부와 서울시는 비상근무에 돌입했고요. 지자체들은 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 동파에 유의해달라고 했고요. 도로가 결빙될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연결합니다. 자, 박솔립 기자,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서울경찰청에 나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말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라고 강조해가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강 의원이 요구해서 직접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과 나는 받은 줄 몰랐다는 강 의원, 두 사람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간단한 수사는 아닙니다. 4년 전 벌어진 일이다 보니 CCTV나 통신기록 같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들 진술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강 의원과 김씨 의원, 그리고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 등 3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 의원과 남모 씨를 각각 3차례씩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씨 의원은 강 의원과 남 씨를 함께 만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지만 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던 자리에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일치했던 건데요. 강 의원만 보좌관 단독 행동이어서 몰랐다는 입장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